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YBM 공식 1위 명품 토익 하율쌤입니다. 네, 제가 오늘 뭐 막 대단한 걸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비동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살짝 건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이 비동사는요,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꼭 하셔야지만 이 비동사를 활용한 문법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런 것들까지 다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동사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께서 다 대답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뜻을 알려드리자면 이 비동사는요,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깔아놨습니다. 보이시죠? I am pretty. 자, 요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뜻 뭐죠? 나는 예쁘다 라는 뜻이죠. 사실 이 정도 예문은 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어에선 단어가 몇 개 깔렸죠? 3개 깔렸죠. 근데 얘가 한국어로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단어가 2개가 됐네요. 하나는 어디 갔죠? 증발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설명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거든요. 제가 아까 비동사의 뜻을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 I, pretty 이 두 단어의 뜻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어를 갖다가 그대로 그 영어 단어를 노골적으로 그냥 뒤집어 한번 까볼게요. I, 나는 됐죠. am 어떠한 상태이다. pretty, 예쁜. 그럼 얘가 번역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나는 어떠한 상태다. 어떤 상태? 예쁜 상태. 즉 나는 예쁜 상태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갑자기 이 비동사를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 비동사를 활용한 문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예시로 들 거는 현재 진행 시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그 다음에 그냥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포커스는 비동사에 있겠죠. 5, 4, 3, 2, 1. 자, 그러면 어떤 걸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를 가장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경우는 시제를 공부할 때 접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시제를 무슨 시제라고 그러죠? 현재 진행 시제.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랑 동사 ing를 같이 써줬을 때 한국어로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문을 하나 들어보자면 I am studying English라는 예문을 한번 갖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비동사 나왔고요. studying 동사의 ing 나왔고 English 영어라는 목적어까지 끌고 나왔기 때문에 I am studying English라는 이 문장은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중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동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동명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동명사를 공부할 때 꼭 따라 나오는 설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동명사는 절대로 동사로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헷갈린다라는 거죠. 동사에도 똑같이 ing를 붙였는데 왜 비동사란 애가 별다른 뜻도 없어 보이는데 얘가 붙어서 갑자기 얘는 동사가 돼서 진행 시제가 되고 얘가 없더니 동사가 안 되고 갑자기 명사가 되고 이게 대체 뭐야?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비동사를 이해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동명사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동사하는 것, 이렇게 명사 버전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tudy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죠. studying.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99% 다 왔습니다. 거기 앞에 비동사만 붙여볼게요. I am studying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I am pretty 했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한번 뒤집어 까볼게요. 자, I는 뭐가 될까요? 나는, 그쵸? M은 어떠한 상태이다? studying, 공부하는 것. 그럼 얘가 어떤 문장이 만들어져요? 나는 공부하는 것의 상태이다. 나는 공부하는 것의 상태에 있다. 이런 문장으로 도출이 된다라는 거겠죠. 이 놈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잡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국어랑 영어를 공부할 때 절대로 1:1 대응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 현장 강의를 들었던 학생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제가 매번 첫 수업 시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 영어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미국에 있잖아요. 그쵸? 이 미국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문화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자, 그렇다는 건 이 언어의 시스템도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영어권에서는 이런 표현이 되죠?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는요, 나와는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의 상태이다.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한국어에선 나는 공부를 하는 중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친구들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공부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공부하는 것의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 방법이자 그들의 문화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도 마찬가지고요. 비동사를 활용한 대부분의 문법들은 이 비동사의 본뜻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비동사의 개념을 서양권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추후에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짧은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으셨다면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짤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